제육볶음은 언제 누가 만들었을까? 빨간 제육볶음의 원조는? 철판 위에서 돼지고기가 지글지글 익습니다. 양파는 투명해지고 대파 끝은 살짝 그을리며 빨간 양념은 고기 사이에 착착 달라붙습니다. 식당 아주머니가 주걱으로 한번 뒤집는 순간 냄새가 손님보다 먼저 문 밖으로 나갑니다. 그 냄새를 맡은 사람의 머릿속에는 딱 한마디만 남습니다. 밥 한 공기 더 주세요. 그런데 제육볶음 냄새가 불러오는 것은 식욕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잊고 지낸 한 시절이 통째로 돌아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 월급날이면 어머니는 돼지고기를 평소보다 조금 넉넉히 샀습니다. 아이들은 밥상을 펴기도 전에 숟가락부터 들고 앉았고 어머니는 고기를 아이들 쪽으로 밀어주며 양파만 드셨습니다. 그때는 어머니가 양파를 좋아하는 줄 알았습니다. 한참 뒤에야 알게 됩니다. 어머니가 좋아한 것은 양파가 아니라 아이들이 고기를 먹는 모습이었다는 것을요. 고향을 떠나 하숙집에서 살던 대학생은 늦은 밤 부엌에서 랩을 씌운 제육볶음 한 접시를 발견했습니다. 접시 밑에는 짧은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늦었지. 밥은 밥솥에 있다. 가족도 아닌 사람이 남겨둔 따뜻한 한 끼 앞에서 그는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매워서 눈물이 난 것인지 고향 생각 때문인지는 본인도 몰랐습니다. 불합격 문자를 받은 어느 취업 준비생도 반지하 원룸에서 어머니가 싸준 제육볶음을 데웠습니다. 전자레인지가 돌아가는 2분 동안 괜찮은 척하던 얼굴이 무너졌지만 뚜껑을 여는 순간 집밥 냄새가 작은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그를 다시 일으킨 것은 거창한 위로가 아니라 따뜻한 밥 한 공기였습니다. 제육볶음은 참 이상한 음식입니다. 값비싼 요리도 아닌데 가난했던 어린 시절과 낯선 하숙집, 외로웠던 원룸을 한꺼번에 불러냅니다. 한 접시 안에서 고기와 양파만 볶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간직한 시간도 함께 볶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제육볶음을 너무 오래 먹어서 마치 단군 할아버지도 점심으로 드셨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옛날 제육볶음도 지금처럼 새빨갰을까요? 고추장을 처음 넣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혹시 어느 기사식당 주인이 양념통을 엎지르고도 태연하게 볶아낸 것이 시작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제육볶음의 진짜 족보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답은 잠시 뒤로 미뤄두고 오래된 조리책의 냄새부터 천천히 맡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름부터 수상합니다. 제육은 특별한 돼지고기 부위의 이름도 아니고 제대로 익힌 고기의 줄임말도 아닙니다. 돼지저 자와 고기 육자를 쓴 저육, 즉 돼지고기라는 말이 제육으로 굳어진 것입니다. 뜻만 풀어보면 제육볶음은 아주 정직한 이름입니다. 그냥 돼지고기 볶음입니다. 이름을 붙인 분은 호기심 마케팅보다 정직을 택한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돼지고기를 볶아 먹은 역사는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시간을 17세기 조선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장계향이 쓴 음식 디미방에는 가재육기라는 음식이 나옵니다. 집에서 기른 돼지고기라는 뜻으로 같은 책에 멧돼지고기를 뜻하는 야제육도 등장합니다. 만드는 법도 흥미롭습니다. 돼지고기를 도톰하게 썰어 기름과 간장에 재운 뒤 밀가루를 묻히고 다시 기름장을 더해 볶은 다음 후춧가루를 뿌립니다. 고기를 양념에 볶는다는 점에서는 제육볶음의 먼조상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고추장도 고춧가루도 양파도 없습니다. 색깔은 빨간색이 아니라 간장빛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지금 식당에서 이 음식을 제육볶음이라고 내놓으면 손님이 종업원을 조용히 부를지도 모릅니다. 저기요, 제육이 아직 얼굴이 안 빨개졌는데요? 1751년의 경우연행록과 1828년의 부연일기에는 청나라에서 먹어본 음식으로 저육초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육은 돼지고기, 초는 볶는 조리법이니 말 그대로 돼지고기 볶음입니다. 다만 이것을 오늘날 한국 제육볶음의 원조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조선 사신들이 청나라에서 본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족보를 찾다가 먼 친척을 만난 셈이지 곧바로 할아버지라고 도장을 찍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고추장은 언제 등장했을까요? 한반도에 고추가 들어온 시기는 대체로 16세기 말 무렵으로 봅니다. 1760년 무렵 편찬된 증모살림 경제에는 메주가루와 찹쌀가루, 고춧가루를 간장으로 개는 고추장 제조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조선 사람들은 맵고 발효된장을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추장도 있었고 돼지고기도 있었고 볶는 기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셋은 일찍 만나지 않았을까요? 냉장고 안에 달걀과 대파와 밥이 함께 산다고 해서 밤마다 몰래 볶음밥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결국 누군가 펜을 들고 셋을 만나게 해야 합니다. 더구나 옛날 돼지고기는 지금처럼 마트에서 부위별로 포장되어 기다리는 흔한 식재료가 아니었습니다. 신선하게 보관하고 매일 유통하기 어려웠고 돼지를 잡는 날도 잔치나 특별한 날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고추장이 있었다고 해서 빨간 제육볶음이 곧장 국민 반찬이 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시간을 20세기 초로 돌려보겠습니다. 드디어 제육볶음이라는 이름이 조리책에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1924년 이용기의 조선 무쌍신식 요리제법에는 돼지고기를 장과 파, 설탕, 후추로 양념해 볶는 제육볶음이 실려 있습니다. 부추나 강낭콩, 두부를 넣기도 하고 석이 버섯이나 달걀지단을 고명으로 올렸습니다. 이름도 제육볶음이고 조리법도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것이 없습니다. 고추장도 없고 고춧가루도 없습니다. 아직은 갈색입니다. 1934년 방신영의 조선 요리제법에도 제육볶음이 등장합니다. 채 썬 돼지고기와 표고버섯을 파 생강, 후추로 양념하고 간장이나 새우젓국으로 맛을 냈습니다. 그 위에는 달걀지단을 올렸습니다. 오늘날 기사식당 제육과는 분위기가 꽤 다릅니다. 작업복 차림의 손님 앞에 턱 내려놓기보다는 단정한 상 위에서 천천히 드시지요라고 권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확인되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제육볶음이라는 이름은 빨간 제육보다 먼저 존재했습니다. 초기의 제육볶음은 간장이나 새우젓국으로 맛을 낸 갈색 돼지고기 볶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다리던 빨간 양념은 언제 팬에 들어갔을까요? 시간은 해방 직후인 1946년으로 갑니다. 방신영의 조선 음식 만드는 법에는 이전과 다른 제육볶음이 등장합니다. 돼지고기를 얇고 납작하게 썬 뒤 간장에 고추장을 풀고 파와 마늘, 생강을 넣습니다. 고기를 볶다가 물을 조금 넣어 다시 볶고 마지막에는 붉은 고추와 파 잎을 넣어 뜸을 들입니다. 드디어 색이 변했습니다. 갈색 옷을 입고 있던 제육볶음이 빨간 작업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오랫동안 족보 속에 숨어있던 오늘날의 제육볶음이 이제야 익숙한 얼굴을 내민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식당 제육과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고추장 양도 많지 않았고 달걀지단도 올렸습니다. 하지만 고추장과 붉은 고추, 마늘, 파, 생강으로 얇은 돼지고기를 볶는 구조는 현대의 빨간 제육볶음과 분명히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방신영이 빨간 제육볶음을 발명한 사람일까요? 여기서 성급하게 도장을 찍으면 안 됩니다. 요리책에 처음 적은 사람과 음식을 처음 만든 사람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미 가정에서 먹던 조리법을 정리했을 수도 있고 여러 지역의 방법을 모아 기록했을 수도 있습니다. 기록보다 먼저 주방이 움직이는 일은 흔합니다. 따라서 현재 확인되는 자료만으로는 빨간 제육볶음을 처음 만든 한 사람이나 한 식당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기사 식당 주인이 단독으로 발명했다는 믿을 만한 기록도 없습니다.
기사식당은 발명지가 아니라 훗날 제육볶음을 빠르고 든든한 한 끼로 널리 퍼뜨린 무대에 가깝습니다. 방신영 역시 발명자라고 단정하기보다는 빨간 제육볶음의 초기 모습을 뚜렷하게 남긴 핵심 기록자이자 보급자로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1930년대의 갈색 제육과 1946년의 빨간 제육이 한 사람의 책 속에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1950년대 이후 여러 조리책에서는 고추장과 고춧가루를 넣은 제육볶음이 점점 늘어납니다. 1960년대 이후 축산업이 성장하고 1970년대와 1980년대의 돼지고기의 생산과 유통이 확대되면서 제육볶음은 도시의 대중적인 한 끼가 됩니다. 얇게 썬 돼지고기는 빨리 익습니다. 양파와 대파를 넉넉히 넣으면 푸짐하고 미리 양념해두면 주문이 들어오는 즉시 볶아낼 수 있습니다. 식당 입장에서는 빠르고 손님 입장에서는 든든하며 흰쌀밥 입장에서는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기사식당과 백반집, 공장, 식당, 학교와 회사의 단체 급식은 제육볶음을 국민 메뉴로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국과 김치만 곁들이면 한 끼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남은 양념에 밥을 비비는 순간 식사는 끝났는데 식욕은 다시 출근합니다. 오늘날 제육볶음은 집마다 다릅니다. 고추장을 많이 넣어 달큰하고 걸쭉하게 만들기도 하고 고춧가루를 중심으로 칼칼하게 볶기도 합니다. 국물을 자작하게 남기는 집도 있고 센 불에 바싹 볶아 불향을 내는 집도 있습니다. 그래도 얇은 돼지고기와 매운 양념으로 밥을 위험할 정도로 빨리 사라지게 만든다는 점은 같습니다.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육볶음은 언제 누가 만들었을까요? 돼지고기를 양념에 볶는 먼뿌리는 적어도 17세기 음식 디미방의 가제육까지 올라갑니다. 제육볶음이라는 이름은 1920년대와 1930년대 조리책에서 확인되지만 당시 음식은 간장이나 새우젓국으로 맛을 낸 갈색 제육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빨간 제육볶음과 직접 이어지는 중요한 기록은 1946년 방신영의 조선 음식 만드는 법에서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발명품이라고 단정할 증거는 없습니다. 빨간 제육볶음은 오래된 돼지고기 볶음과 고추장 문화, 근대조리책, 전후의 식생활 변화, 산업화 시대의 대중식당이 오랜 시간 함께 완성한 음식입니다. 원조 한 사람을 찾으러 출발했는데 도착해보니 주방에는 이름 없는 여러 세대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어느 집에는 세상을 떠난 아내가 남긴 작은 음식 수첩이 있었습니다. 제육볶음이라고 적힌 장에는 고추장과 간장 자국이 번져 있었습니다. 고추장 한 숟갈, 간장 조금, 설탕은 식구들 입맛을 보아가며. 정확한 계량은 없었지만 딸은 그 흐릿한 글씨를 따라 아버지에게 제육볶음을 만들어드렸습니다. 아버지는 한참 말없이 드시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조금 달기는 한데 내 엄마 생각이 나는구나. 딸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것은 정확한 조리법 한 장이 아니었습니다. 식구들이 배부르게 먹는 모습을 바라보던 시간과 이제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저녁 식탁의 냄새였습니다. 수백 년 전 처음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어도 우리가 기억하는 제육볶음에는 저마다 한 사람의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어머니였고 누군가에게는 하숙집 아주머니였으며 또 누군가에게는 힘든 날 밥 한 공기를 더 퍼주던 식당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빨간 제육볶음을 만났을 때는 그냥 밥도둑이라고만 부르지 마십시오. 이 음식은 수백 년 동안 옷을 갈아입으며 살아남은 요리이자 오래된 식탁과 그리운 사람을 다시 불러오는 음식입니다. 다만 역사 이야기는 천천히 음미해도 제육볶음은 식기 전에 드셔야 합니다. 옆 사람이 먼저 밥에 비비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역사보다 속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집에서는 제육볶음을 고추장으로 진하고 달큰하게 볶으셨나요? 아니면 고춧가루를 중심으로 칼칼하고 깔끔하게 만드셨나요? 또 국물이 자작한 제육과 센 불에 바싹 볶은 제육 중 어느 쪽을 더 좋아하시나요? 마지막에 남은 빨간 양념에는 밥을 비비시나요? 아니면 체면을 지키시나요? 어머니가 해주시던 제육볶음이나 힘들었던 날, 밥 한 공기와 함께 먹었던 추억이 있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우리가 매일 먹으면서도 제대로 몰랐던 음식의 족보를 맛있고 재미있게 풀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만나요.